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S&P 500, 나스닥 100 ETF는 이제 거의 기본처럼 여겨지고 누구나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TF가 대중화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복잡한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S&P 500을 추종한다는 ETF가 이렇게나 많고 이름이 비슷한 것도 많고 심지어 한 주 가격은 어떤 건 몇만 원인데 어떤 건 몇십만 원까지 가고 TR이니 PR이니 TR에서 PR로 바뀌었다느니 배당이 나온다느니 안 나온다느니 시장에 정보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진 느낌.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도 그런 흐름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에 둬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ETF 서로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르고 어떤 걸 골라야 마음이 편안할까?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문득 떠올리는 또 하나의 질문. 코덱스 ETF들이 TR에서 PR로 바뀌면서 배당이 생겼다는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걸까? 이 두 가지를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길게, 깊게, 아주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마치 좋은 책 한 챕터를 길게 읽는 것처럼 천천히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ETF 선택 때문에 흔들릴 일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살 때마다 고민하던 것들, 이 ETF 비싸 보여서 망설여지고 저 ETF는 싸 보여서 또 더 고민되고 이런 마음의 잡음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 아마 어느 순간 이런 구조라서 내가 헷갈렸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 지점에서 스스로 투자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들 앞으로 조용히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두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이 TR에서 PR로 바뀌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했다는데 그럼 내가 받는 돈이 더 많아진 건가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이들 하세요. 겉보기에는 배당이 생긴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전엔 배당이 0원이었고 지금은 분기마다 계좌에 찍히니까 이득이 생긴 것 같다고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결론부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배당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내면 그 돈은 ETF 안으로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그 배당이 전부 자동으로 ETF 내부에서 재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ETF 기준가 상승 속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더 가파르게 보였던 거죠. 이게 바로 TR 구조입니다. 지금 PR 구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ETF 내부에서 재투자되던 그 배당을 이제는 ETF가 꺼내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기초 기업들이 내는 배당의 양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배당이 기준가 안으로 들어가서 종가를 올리느냐 아니면 기준가에서 빠져나가서 우리 계좌로 찍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배당이 전부 기준가 안에 들어간 TR 구조였기 때문에 차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PR 구조에서는 동일한 배당 금액이 기준가에서 빠져나오니까 차트가 예전만큼 가파르게 보이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거죠. 즉 체감만 달라졌지. 본질적인 총수익률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결정적인 유불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럼 지금 새로 ETF를 산다면 코덱스 말고 타이거나 에이스 사도 거의 차이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아요. 결론은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S&P 500 나스닥 100 ETF는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모두 PR 구조, 환노출 구조, 분기 배당 구조고 추종하는 지수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가 아예 없느냐?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매우 미세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심리적 선호나 관리의 편리함에 가까운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는 코덱스가 가장 약간 더 싸고 규모는 타이거가 가장 크고 거래 대금도 타이거가 가장 풍부합니다. 에이스 ETF는 효율성이 나쁘지 않고 조용하게 안정적인 추종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미세한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TF의 한 주당 가격이에요.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A는 한 주 25만원, B는 한 주 1만원 후반, C는 한 주 5만원대. 이렇게 서로 가격이 크게 차이 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무의식적으로 심리가 움직입니다. 비싼 ETF가 뭔가 더 고급스럽고 안정적이겠지? 싼 ETF는 왠지 가벼워 보이고 싸구려 같은 느낌도 든다.
혹은 한 주가 너무 비싸면 매달 적립하기 어려운데 이거 괜찮은 걸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ETF의 한 주 가격은 경제적 가치와 무관합니다. ETF를 구성하는 구조에서 몇 조각으로 쪼갤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뿐입니다. 가격이 높다고 좋은 ETF도 아니고 가격이 낮다고 나쁜 ETF도 아닙니다. 가치는 지수가 결정하고 성과는 보수와 추종력과 환노출 구조가 결정합니다. 한 주 가격은 그냥 편의성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럼 이런 편의성 차이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한 주가 15만 원짜리 ETF면 한 달에 2주 사고 0이 됩니다. 잔액도 없고 비중 조절도 단순하죠. 하지만 한 주가 1만 원대인 ETF라면 30만 원으로 20에서 30주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잔액을 최소화해서 계좌에 남는 돈이 적고 비중 조절도 훨씬 세밀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100을 함께 투자하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6대4, 7대3 등으로 맞출 때 저가 ETF가 훨씬 편해요. 거의 저울처럼 맞출 수 있죠. 반대로 고가 ETF는 무게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또 너무 자잘하게 매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불필요한 매매를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액 적립 투자는 예민하게 만들죠. 매달 투자하는 금액 대비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자꾸 이번엔 패스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꾸준함의 흐름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 가격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어가기 편안한 투자 리듬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장기 투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ETF 선택의 절반 이상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선택이어야 하니까요.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ETF 가격에 이렇게 민감해질까요? 그건 ETF가 마치 상품 가격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ETF는 가격이 아니라 비율을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ETF A의 한 주는 10만 원이고 ETF B의 한 주는 1만 원이다. 둘 다 S&P 500을 추종한다면 A 한 주는 B 10주와 거의 동일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즉 우리는 1만 원짜리 ETF 10주를 사든 10만 원짜리 ETF 한 주를 사든 결과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주식을 개수로 보는 경향 때문입니다. 개수가 많으면 무언가 많이 산 느낌, 개수가 적으면 뭔가 덜 산 느낌. 이 심리가 오래 남습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ETF 가격이 투자 지속성에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저가 ETF는 계속 사기 쉽고 고가 ETF는 매수를 망설이게 만들죠. 실제로 사기 쉬운 ETF가 장기 투자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ETF 선택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나 운용사보다 내가 오래 들고 가기 편한 구조인지입니다. 투자는 결국 버티는 게임이고 ETF는 그 버티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가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 투자의 흐름은 무너집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흔들리는 시장, 불확실한 환율,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금리 기조. 이런 것들이 늘 배경에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한 전략을 선호합니다. 복잡한 전략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심리를 흔들고 흔들리면 투자를 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정해진 ETF라는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ETF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함을 찾습니다. 단순함이 편안함을 만들고 편안함이 지속성을 만듭니다. 지속성이 곧 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 ETF 선택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내가 이해되는 구조인지, 내가 계속 사기 편한 가격인지, 수수료가 높지 않은지, 거래 대금이 충분한지,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골랐다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것, 계속 쌓아가는 것. 시장보다 지속성이 강합니다. 부자는 복잡한 전략보다 꾸준함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조용한 실행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지금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ETF, 그 ETF가 완벽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투자는 완벽한 선택보다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ETF, 정해진 금액.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투자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결국 부는 조용히 쌓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